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새로운 ETF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기에 있는 전략에 맞춰 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전에 앞서서 국민청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6,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가족, 친구, 유튜버, 커뮤니티, 언론사 등등 웬만하면 더 많이 퍼뜨려 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셔서 이번 캠페인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이런 목소리를 전달을 해 줌으로써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일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뭐 다 읽어 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ETF는요, 비트코인 옵션 이제 소득 전략 ETF라고 해서 일드맥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수수료는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0.99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것저것 좀 합치면 한 1% 초반대가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티커명으로는 YBIT인데요. 자, 이게 왜 좀 괜찮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드맥스에서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국채화, 자, 단기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롱과 숏 전략을 채택을 해서 옵션에서 파생 상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ETF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YBTC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코니라고 해가지고 코인베이스 기반으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이제 이 YBT까지 나와 줌으로써 이제 이쪽이 그만큼 상당히 관심사가 뜨겁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충 구성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옵션 전략을 좀 일부분 넣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국채 부분으로 돌려서 좀 많이 찍어내기 식에 따른 ETF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비토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단기채 비중이 좀 보여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토에 따른 성과가 좋으면 덩달아 같이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품 왜 괜찮냐? 당연히 그만큼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뭐 특정 알트코인을 아직 물을 타려고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매월 같이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요 시즌에서 이제 현금을 계속해서 적립식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하면서 써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장은 뭐 90%를 일단 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고정값은 아니고 변동폭이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못해도 60에서 90%요 사이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이제 기반으로 보게 되면 뭐 YBTC 정도 나 이제 코니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YBTC도 이제 44% 구간들을 좀 주고 있긴 하는데 누가 더 운영을 잘 하고 있냐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과 또 원하는 스타일에 잘 맞는 걸 잘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매칭을 해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막 나왔던 상품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커버드 콜 옵션 부분에 따른 측면은 여전히 잘 못 올라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적절하게 섞였던 일드맥스에서 있는 코인베이스 기반에 있는
비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건 여전히 국채를 비중을 갖고 있는 것도 여전히 변동성이 있지만 아예 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추이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하고에 있는 연결적 구도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ETF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단기성에 따른 이자 추이도 아직도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 YBIT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왜 쓰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까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드 콜이라고 하면 대부분 리포트에서 거의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거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드 콜 부분인데 옵션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즉 옵션에 따른 프리미엄을 누군가에게 팔고 그거에 따른 이득을 취한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특정 구간대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내 권리를 남한테 팔았으니까 나는 이익을 이 정도만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이상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식이 더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내 권리가 이미 남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는 마찬가지로 방어되는 구간대가 설정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콜옵션 매도 부분에 따른 가격대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도 가격이 아예 방어가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일정 구간의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방어가 안 되고 좀 더 많이 내려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상승, 횡보, 하락일 때 나오게 되는데요. 통상 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게 되면 이게 잘 추정해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게 되고, 횡보나 하락할 때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하락에 있는 폭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별로 좋지 않는다. 즉 횡보할 때 가장 좋은 패턴이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드맥스가 과연 멍청할까요? 그렇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 이제 국채가 이제 금리 인하가 일정 이상 되게 되면 국채에 있는 수익성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수익이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중립금리도 어느 정도 긴 몇 년 동안의 긴 기간 안에 박스권으로 좀 갇힐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드맥스 운영사 안에서도 최근에 이런 ETF들을 마구잡이로 많이 쏟아내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대부분 이런 이론과 실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치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 경우, 너무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즉 코로나 시즌이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이 정도까지 흔들리지 않는 경우나, 또는 개별 종목에 추정하고 나머지 국채 빈도가 있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테슬리 같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가는 추이가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주가 좀 더 튼튼해지면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기반이 어느 정도만 가격만 방어만 해준다라고 치면 나쁜 전략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정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0% 이상 밀리지 않거나 30% 이상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상 밀렸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회복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에 따른 프리미엄 추이가 어느 정도 해증이 될 것인데, 그걸로도 약간은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가 좀 넘어가면 조금은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 실전으로 이제 쓰게 되면 배당을 재투자하는 형태로 이제 쓰일 수가 있잖아요. 이 배당 재원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대다수 배당 재원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패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일하게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내가 계산적으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쓸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값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의 최고의 강점은 1년 안에 본전을 뽑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배당을 재투자하는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뭐 코인이나 아니면 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을 살 거냐에 따라서 결과감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투자를 했었을 경우에는요, 1년 안에 어느 정도만큼은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ROC 부분, 이게 순자산 가치를 깎아먹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1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하면요, 이제 본전은 뽑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익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재투자까지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본전에서 좀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전략은 아니다. 단지 투자를 재투자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인을 살 것인지 주식을 살 것인지 이 부분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그만큼 손해율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외 투자 부분에 따른 손실률이 큰 건 다시 한번 그 손익통산이 또 되거든요. 1년 동안은.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쓸만하다. 다음에는 또 다른 ETF 하나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또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